네, 안녕하십니까. SSEC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재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귀임하는 경우에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약간 주재원으로 나가는 게 특혜 같기도 하고 드림이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돌아와서 내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발령을 받는 것부터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질 수 있는 주재원 그리고 다녀와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내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성님을 모시고 우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임 이후에 커리어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을 갔다 오면 주전 갔다 왔어도 상당히 뭔가 많은 걸 경험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험하고 조직을 운영을 해보고 어떤 큰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네. 과거에는 승진 코스라고 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전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글로벌 시장도 많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코로나 같은 거.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국내 오프라인 사업은 거의 접었어요. 네.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채널이 바뀌고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오프라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런 경우가 이런 사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재원하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너 팀장 할래, 임원 할래, 주재원 할래. 그러면 다들 주재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쉽지 않아요. 팀장 누구를 특히나 국내에서 누구를 한 조직을 관장하고 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한 그 스트레스에 만큼 급여를 높게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요. 대신에 저희는 글로벌, 다시 말해서 주재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대부분 주재원이 가장 큰 메리트는 첫 번째 해외 경험, 해외 경험. 네. 두 번째는 자녀의 국제학교 경험. 맞아요. 예. 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본사의 어떤 푸시를 받지 않고 네. 떨어져서 내가 스스로 사업체를 꾸릴 수 있다는 그 경험. 요 세 가지가 상당히 큰 경험인데요. 네. 요거를 제외하면 사실 주전에 큰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임한 이후에 이후에 한직으로 몰린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할 일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그 회사들에서 이제 조금 중견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을 미리 양성을 하고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육성을 해서 우수 인재들을 주전으로 보내잖아요. 예. 근데 그 우수 인재들이 돌아와서는 한직에 가고 뒷방 늙은이가 된다는 게 굉장히 너무 아이러니하거든요.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 우리를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나의 커리어를 맞습니다. 잘 이제 닦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팁을 오늘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전 경력이 경력 관리 측면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아지려면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 국가에 가서 정말 매출을 3배, 4배 정말 탁월하게 5배 이상으로 올려놨다. 그러면 오자마자 바로 임원 코스가 되는데 혹은 이제 자기를 케어해주는 뭔가 라인이 있어서 위에 있는 임원분들 중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 사실 오면은 귀임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상당히 냉철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풀이 너무 많아요. 글로벌 인재 풀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나 하나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게 안 되고요. 절대로 회사 바라기가 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 있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나에게 뭘 해주기 전에 회사에 나를 어필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사와 컨택을 내 스스로 더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귀임을 해서 나를 알리기보다 일단은 귀임하기 전부터도 계속 그렇죠. 나를 알려야겠네요, 본사에. 맞습니다. 일단 귀임 결정이 나게 되면
근데 기분 결정이 나면 인사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얘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근데 원칙은 원대 복귀. 예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예전에 내가 갈 자리가 있고 니즈가 있다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열심히 하게 되면 네.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조직이 줄어들었거나 네. 사업체가 없어졌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직이라는 거는 이게 최후의 수단이긴 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실 게 내가 여기 와서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가 한 4, 5년 혹은 2, 3년 동안 쌓았던 이 글로벌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혹은 내가 현재 한 4, 5년 동안 체험했던 이 국가에 대한 어떤 노하우,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거를 잘 살리셔서 저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 왜 자기 깃경제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파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예. 뭐 블로그를 쓴다든지 네.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서 물론 회사 내에서 당장 하진 않을지 모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자기만의 커리어를 만드는 자기 경험을 상품화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면 주정 갔다 온 경험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런 경험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해외에 이제 주제를 나가면 영어도 보통 필수로 그죠? 좀 공부를 예. 하고 그다음에 또 현지 언어도 또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그런 어학적인 부분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영어를 좀 하긴 했었는데 따갈로그를 잘 못했었어요. 필리핀에서. 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쓸 일이 전혀 없거든요. 네. 이런 거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한 1년 동안 지나면 까먹습니다. 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먼저 거기서도 물론 영어를 썼지만 오자마자 저는 했던 게 뭐냐면 필리핀 전화 영어를 바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서 네.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지금 영어는 계속 그때처럼 잘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계속 영어를 듣거나 계속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영어 콘텐츠를 계속 접하셔서 잊지 말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영어를 했지? 어느 순간 이게 들리던 게 안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게을러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재원으로 나가는 뭐 대리급에 나가냐, 과장급에 나가냐, 차장급에 나가냐. 사실 뭐 차장급에 나가면 돌아와서 이제 내가 갈 곳이 없고 임원이 되지 못한다면 내 커리어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가 있고 맞습니다. 조금 더 어릴 때 뭐 대리급이나 과장 1, 2년 차 때 나가는 거는 어떨까요? 이게 조금 다른가요?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사실은 글로벌에 한번 나갔던 사람은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나요? 확률이 많이 네. 많아져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험이 있고 네. 일단 언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연차가 낮은 연차에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아왔을 때 글로벌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넓고요. 또 다른 국가를 저희가 다시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거든요. 네. 낮은 연차에서 주전을 하셨다면은 다음번에 다른 국가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현업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귀임을 하지 않고 현지 채용으로 뭐 다른 회사로 그렇죠.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 네. 귀임을 하려고 했더니 전혀 자리가 없고 아예 그 사업부가 없어졌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 봤자 네. 사실 퇴직하는 일뿐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알아보는 거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지의 현지 회사, 네. 현지 회사의 어떤 포지션을 알아보는 거나 두 번째는 해외의 그 국가를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국가를 런칭하려고 하는 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를 서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회사와 컨택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일단 주전이로서 혹은 법인장으로서 이 업무를 하셨다면 새로 런칭하는 신규 회사와 함께 컨택하는 게 오히려 더 연봉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조금 주제랑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이 주재원이랑 이제 현지 채용이 된 한국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네.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나 네. 혹은 교포들이 상당히 그 커리어가 높고 뭐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네.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친구들도 크게 한국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하게 된다 하더라도 통역 정도의 일밖에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주재원과 현채인 한국인과의 갈등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그러니까 현채인은 한 명 정도,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의 단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많이 뽑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정도다 하면은 그런 한국 사람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급여 차이라든지 뭔가 일하는 거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주재원과 현지 채용인의 뭐 급여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고 또 우리 한국 기업, 우리 회사 법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만큼 이렇게 월등히 이렇게 역량이 좋은 현지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렇게 눈높이들이 조금 다르네요.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현채인이 너무 일을 잘해서 본사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상당히 드문 경우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 따라 다르죠. 진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로 그 국가의 개발도상국이라면 남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국내로 복귀를 하는 게 커리어상 더 좋은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복귀하기 전, 귀임하기 전부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잘 서칭을 한다든지 나를 어필을 하려고 본사에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일단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당장 회사에서 필요하진 않지만 나만의 그 역량, 내가 쌓았던 그런 노하우나 역량들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언젠가 발현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계속 꾸준히 연마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귀임 후 커리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사실은 귀임을 안 하고 바로 사표를 내버려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요? 사업으로? 왜냐면 그간 현실이 아니라 그간 쌓아놓은 인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업계에 있다 보면 사실은 이 소리 말해서 돈 굴러가는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거는 원래 내가 소속됐던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분들은. 어쩌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물론 뭐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나의 여건과 내가 나가 있는 나라, 주재를 하고 있는 나라 이런 여건들에 맞춰서 자신만의 이제 커리어를 개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주재원 경험이 있는 주재원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주재원 파견 전 교육, 파견 중 교육, 그리고 귀인 교육과 가족 교육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